수원 처음에 배웠지. 수원 처음에 배우는 지수로 그 한번 나가니까 수원 너희 배수. 일단은 좀 파이 앞서서 간단하게 공통수학 우리가 원을 배웠던 건 원은 뭐 배웠어? 제일 처음에 우리 다항식 인수분해 구성식 해가지고 나머지 정도 배웠었고 일단 두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해가지고 뭐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관계, 2차 함수의 최대최소 그리고 뭐 2차 뭐 부등식 뭐 이런 거 배웠었거든. 그리고 뭐 3, 4차 방정식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3단원의 경우에서 배웠고 4단원의 행렬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지? 이게 공통수학 1이었고 공통수학 2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나오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 자, 도형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점선면 이런 것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직선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때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3번에서 원 배우긴 했잖아, 그렇지? 이걸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좌표평면 내에서 뭔가 다루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배운 거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처음 하는 게.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 뭐 미분적분 너희가 뭐 가끔 지나가다 봤을 수도 있는데 결국엔 다 뭐야? 그 좌표평면 내에서 뭔가 다 건드리는 것들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좌표평면 내에서 어떤 도형을 다루는 우리가 그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형 방정식 끝나면은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야? 집합. 집합이야, 집합. 집합과 명제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집합 명제 사실 너희 우리 나 때는 사실 그랬어. 집합 명제를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집합이었거든. 그래서 집합 명제라는 건 뭔가 우리가 숫자 막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이제 수의 뭔가 약간 좀 행렬 느낌으로 약간 좀 독단적인 단어다. 그래서 집합 명제도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배우는 게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함수의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함수가 뭔지 좀 배우고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수학 2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배우게 될 거는 도형의 방정식이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 배울 거는 어떠한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내분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볼게요. 거리를. 오케이? 자, 우리 간단하게 이러한 우리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 여기서 내가 A점이 있고 B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좌표가 뭐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잡아. 그러면 우리 A, B 사이의 거리는 여기 3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맞죠? 이 A, B 사이의 거리는 몇이 됩니까? 8이 되죠. 그쵸? 이 8이 나오는 과정은 뭐였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잖아. 그치? 오른쪽에 있는 큰 놈에서 왼쪽에 있는 건 뭐해? 빼는 거죠. 그쵸? 그럼 빼기 얼마야?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맞니?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나온다? 8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죠?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여기가 그냥 대체 얘가 뭐 x1이었다고 하고 얘가 x2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우리 3분의 1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x2에서 x1을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x2가 더 크다는 건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근데 그냥 문제 상황에서 x2랑 x1이랑 뭐가 큰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뭐만 씌워주면 돼? 절대값만 씌워주게 되면은 뭐가 크던 간에 그 값은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수직선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너무 쉽죠, 이거는. 고민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내분이라고 할 거야, 내분. 오케이? 내분이란 게 뭘까? 내가 안 내자야. 분은 분리한다는 거야, 그치? 안에서 뭔가 쪼갠다는 거야. 그 내분이란 말을 내가 학마다 보다 보면은 그제 나왔던 게 있었던 거 같거든. 무게중심 했을 때 보면은 무게중심에서 뭐 이런 거 하잖아. 무게중심 여기서 무게중심 이라고 하면은 내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가 2대1로 내분한 점이라고 말하는 게 배우죠, 그죠? 그 내분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건 이제 내분을 구하는 뭔가 공식을 해볼 거거든. 근데 공식을 하기 전에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수직선에서 자 여기가 2야. 여기가 합시다.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여기가 8이야. 이렇게 있는데 내가 3분 AB라는 거를 3분 AB를 1대2로 내분한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우리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몇입니까? 6이죠, 그쵸? 6을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우리 뭘 생각하면 돼? 그 비례배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더하면 3이고 그 중에 1만큼 간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얘를 P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P는 뭐가 돼? 4가 되겠죠, 그쵸? 맞아요? 자, 이것도 하나 알아둬야 돼요. 자, 3분 AB를 1대2 나누는 거랑 3분 BA를 1대2로 내분하는 거랑은 달라요. 응? BA를 1대1로 내분한다는 거는 B에서 출발해서 A로 간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1대2인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그 점을 내가 Q라고 잡았으면은 Q점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겠죠, 그렇죠? Q점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뭔가 식으로 나타내고 싶다. 응? 자, 그러면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내가 여기서 A점이 여기 X1을 했어. 그리고 여기가 B점인데 X2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여기가 뭐 M이고 여기가 N인 뭔가 점 P를 잡고 싶은데 M 대 N으로 쪼개는 P점을 우리가 X라고 합시다. 오케이? 우리 X점을 구하는 식을 나타내 보겠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4가 나왔던 이유도 결국 뭐였냐면은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잖아. 그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구하려면 얘의 쟤를 뺀 거잖아. 그쵸? 맞아요? 그럼 내가 얘만 P만 좀 구하는 걸 좀 싸우자. 그러면은 우리가 P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8 빼기 일단은 일을 했죠. 이거 한 이유가 뭐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해? 비례배분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1대2니까 더했어야 3이죠. 그쵸? 그리고 1만큼 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곱하기 3분의 1을 했죠. 그쵸? 맞아요? 근데 시작점이 어디야? 2가 시작점이잖아. 그치? 시작점이니까 더하기 얼마를 해? 2를 한 거야. 그래서 P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시켜 보겠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P점을 구하고 싶어. X를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X2 마이너스 X는 되겠죠. 그죠? 맞아요? 자, 이걸 지금 내가 M 대 N으로 쪼개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거기서 N만큼 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비례분 생각했을 때 두 개 더 했잖아. 그치? 똑같이 여기도 뭐 해?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만큼 간 거니까 N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하고 시작점이 뭐였어? X1이 시작점이었잖아. 그치? 더하기 얼마를 해?
x1을 하게 되면은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x라는 거잖아, 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이거 식 좀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 m이라는 걸 여기다가 분배하면 되고 분자 곱해주면 되고 얘도 통분하기 위해서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m 플러스 n을 곱해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우리 m 플러스 n을 분모로 깔았을 때 여기 m 분배해주게 되면은 mx2 마이너스 mx1 되죠, 그죠? 맞아요? 자, 여기 또 똑같이 분모 분자에다가 m 플러스 n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mx1 더하기 nx1. 이거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여보 이해돼요? 여보 뒤에 붙은 거. 자, 그러면 뭔가 동류항이 있죠? 이렇게 사라지지,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거야? m 플러스 n분의 여기 mx2 더하기 nx1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공식이에요. 내분점 공식인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 공식을 바로 한번 좀 적용을 해보자면은, 자, 봐봐. 우리가 아까 전에 A, B를 1, 2로 내분한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봐봐. 지금 M과 N이 여기 M이 1인 거고 N이 2인 거야, 그죠? 맞아요? 그리고 X2라는 게 뭐야? 8이 되는 거고 X1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니? 그럼 그냥 그대로 공식에 넣어봐. 여기다 쓸까? M 플러스 N 두 개 더하면 얼마야? 3이죠, 그죠? 맞아? 자, 그러면 M이 뭐라고? 1이야, 알겠니? 그럼 X2가 뭐야? 8이야. 그럼 곱하면 얼마야? 8이죠, 그쵸? 더하기 얼마? 2, 4죠, 그쵸?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 나오죠?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헷갈리거든? 자, 그래서 쉽게 하는 좀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자, A, B를 1대1로 내분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일단 두 점을 쓰세요. 자, A, B잖아요, 그치? 자, BA면은 반대고 A, B니까 A부터 쓰는 거야. A 얼마야? 2죠, 그쵸? B 얼마야? 8이죠, 그쵸? 맞니? 그 다음에 1대2잖아? 그 밑에 바로 1, 2를 쓰세요. 오케이? 이 기본 세팅이야. 그러면 자, 공식 보니까 두 개를 더해. 이 비율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오케이? 두 개 더해. 얼마야? 3이죠, 그쵸? 1 더하기 2로 씁시다. 이렇게 쓰시고, 자, 이 곱하는 거는 mx2잖아, 그치? 뭔가 크로스로 곱한 거예요, 크로스로. 그치? 여기 nx1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가 m이고 얘가 x2란 말이야. 요렇게 곱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8은 8 쓰시고 2, 4 쓰시고 두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비율을 아래 쓰시고 위에를 좌표 쓰시면 돼요. 위에 좌표, 아래 비율. 알겠니? 생각보다 처음에 하면 헷갈려. 알겠어? 근데 하다 보면은 적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다?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다. 요 놈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 번 뭐야? 수직선이죠, 그쵸? 이제 뭐로 넘어가? 좌표 평면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좌표 평면 내에서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할 거예요. 여기서 자, 이런 점이랑 이런 점이 있었어. 자, 우리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구할 때 아주 쉬웠죠, 그렇죠? 그냥 빼면 됐잖아. 빼고 절대값 쓰면 되는데 지금 할 거는 내가 이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길이를. 오케이? 그럼 우리 구할 때 뭘 쓰면 좋을 것 같아? 그치, 피타고라스 쓰면 돼,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하면은 뭘 그립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그냥 지금 숫자로 하나 예를 들어보자. 얘가 예를 들어서 1, 뭐 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5, 뭐 여기로 합시다. 너무 간단한데 7이라고 할까?
그러면 자 일단은 이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 잡기 빼면 되잖아, 그렇지? 맞니? 그러면 얼마야 이 길이가? 4. 2가 4 나오죠, 그렇죠? 나오니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y 길이 빼면 되죠, 그렇죠? 얼마야? 5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쓰면 숫자가 좀 더럽긴 해도 16, 25니까 41, 그치? 루트 얼마야?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피타고라스는 다 알지, 당연히.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일반적으로 써보자면은 어떻게 쓰면 돼? 얘를 A 좌표를 내가 뭐라고 할까? x1, y1이라고 합니다. B 좌표를 내가 x2, y2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3분 AB의 길이라는 거는 결국 피타고라스 쓰는 거잖아, 그치? 루트를 먼저 씌우고 시작합시다. 루트 씌우고 자, x 길이의 차의 제곱인 거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자, 중에 순서 바꾸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인 거지, 그치? 결국 피타고라스를 쓴 거야, 이렇게. 이해가 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예를 들어 기울기를 구하듯이 여기서 2에서 1 뺐으면 여기서 2에서 1 빼야 된다?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순서 바뀌어도 어차피 제곱하면은 어차피 양수 나오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그 접배평면 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할 것 같아? 이 접배평면 내에서 내분점을 또 구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좀 바로 가자. 너희 이해 좀 잘 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 B인데 자,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여기 점을 뭐 시점이라고 썼을 때 얘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시점을 좀 구해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쓸 건 뭐냐면은 닮음 쓸 거예요, 닮음. 오케이? 자, 내가 여기 좌표를 x1, y1이라고 해놓고 얘를 내가 x2, y2라고 하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c를 내가 또 뭐 x, y라고 합시다. a, b라고 한다? a, b라고 합시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c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는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 구하는 걸 썼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내분점을 구하려고 해도 결국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우리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야? 닮음이죠, 그쵸? 여기 직각이야, 당연히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고. 오케이? 닮음이지? 자, 그럼 우리 이런 게 있네. 여기가 M 대 M이잖아. 그럼 어디도 M 대 N이냐? 여기도 M 대 M 되는 거 맞아요? 여기 M 대 N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결국에 우리 이 시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서 X좌표, 여기 뭐야? 이게 수잖아, 그치? 여기 X좌표는 X1이잖아, 그죠? 맞아? 그럼 여기가 지금 구하려고 하면 여기 A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은 X1과 X 사이에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맞아? 그럼 결국에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X끼리의 내분점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M 대 N으로. 맞아? 그럼 결국에는 A라는 이 좌표는 우리가 아까 내분점 공식 배웠잖아? 어떻게 돼?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똑같은 원리로 Y도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수능 그렸을 때 그랬을 때 여기도 결국에는 M 대 A가 아니야, 그치? 맞니? 그러면 똑같이 B라는 거는 Y도 뭐가 나와?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이에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닮음 이용한다는 게.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자, 중점
자,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중점.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중점. 중점이라는 결국에는 이 mn이 뭐라는 거야? 1대 1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n 자리에 1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맞니? 그러면 m과 n 자리에 각각 1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1로 다 채워주는 거잖아, 그죠? 결국 뭐가 돼요? 중점 x라는 거는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그냥 2분의 x1 더하기 x2예요. 알겠니? 결국 두 놈 더하고 남은 2는 하면 뭐라는 거야? 중점이라는 거야. y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알겠니? 그래서 중점 구하는 거는 더하고 2를 넣으면 끝이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무게중심을 하기 전에 일단 문제 좀 몇 개 좀 풀어봅시다. 자, 9페이지 가보시고요. 아주 쉬운 것도 좀 해볼게. 자, 개념 확인 1번. 부전타의 거리 바로 한번 구해보세요. 1초짜리죠, 그죠? 자, 2-1번 볼게요. 2-1번. 자, 이번에 좌표평면인데, 그치? 자, 뭘 쓰라는 거야? 거리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 쓰라는 거잖아. 이거 하나만 같이 좀 해봅시다. 2-1번이요. 자, A가 7,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라는 게 3, 마이너스 1. 이거잖아, 그죠? 자, 거리 구하려면 뭐 쓴다? 피타고라스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쓰면 돼? A, B의 길이라는 거는 루트에 얘에서 얘 빼고 제곱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써봅시다. 7 빼기 3에 저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는 거잖아. 그럼 더하기 마이너스 4 빼기 1이니까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면 플러스 1 씁시다.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지, 그치? 이렇게 되지? 맞아? 여가 얼마야? 4의 제곱인 거고 4의 제곱 더하기 여가 얼마야? 3의 제곱인 거죠? 이런 거다. 그치? 또 얼마? 5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내가 숫자로 쓰지만 널 하다 보면은 다 이 정도는 안 타도 좀 될 거예요. 됩니까? 너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 잠깐만 봅시다. 예를 들어서 A점이 3, 마이너스 4다. 원점이 5가 그냥 0,0이야. 거리 구할 때 어떻게 쓰면 돼? 그냥 요거 어차피 3 빼기 0이고 마이너스 4 빼기 0이잖아, 그치? 어차피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고 붙이시면 끝이에요. 알겠니? 원점과의 거리는 뭐 굳이 여기 뭐 교재선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쉬워서 내가 스킵했거든?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3-1번. 자, 3-1번을 보면은 문제 뭐라고 나와 있니?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가 P인데 P가 A, 0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니? 뭐 X축 위의 점이라는 거네. 이것도 그냥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돼요. A점이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러면은 AP랑 BP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맞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이거 구하려고 하면 루트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지? 맞아? 맞니 아니니? 근데 둘 다 어차피 양수잖아. 거리니까, 길이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가 AP의 제곱이랑 BP의 제곱도 어떨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이해가 돼요? 제곱을 쓴다는 게 왜 그런 거야? 루트 쓰기 싫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AP의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 AP의 제곱은 여기서 제곱 빼는 거잖아. 얘가 제곱이다. A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제곱 빼니까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AP의 제곱이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AP의 제곱이잖아.
다음에 BP의 제곱은 뭐가 나와요? 여기서 빼면 결국에는 A 제곱. 그래서 3 더하기 또 3의 제곱이니까 9 쓰면 되겠죠, 이렇게. 네? 두 개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니까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5는 A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A 제곱 사라지고 4A가 4니까 A는 다 1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자, 4-2번을 볼게요. 자, 4-1번이랑 4-2번을 보세요. 4-1번 같은 경우에는 최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라고 나와있죠, 그치? 맞니? 자, 4-2번은 뭐래? 외심의 좌표 물어봤어, 그치? 자, 우리 외심, 우리 최근에 배웠잖아, 그죠? 외심이라는 건 그럼 뭐야? 세 개 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죠, 그쵸? 맞니? 맞지? 그러니까 외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있었을 때, 시계점 있었을 때 다 길이 같잖아. 길이 같은 점이 외심이잖아, 그치? 맞니?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4-1번이나 4-2번이나 두 개가 무슨 문제야? 똑같은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4-2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A점이 0,0 그리고 B가 얼마야? 1,0 그러면 C가 몇 0,0 돼 있고 그럼 외심의 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외심의 좌표를 그냥 내가 오라고 쓰면 너무 원점 같으니까 그냥 P라고 쓸게요. P가 X,Y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데? 결국 외심이라는 거는 AP나 BP나 CP나 같은 거잖아요, 그치? 맞죠? 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했듯이 루트 쓰기 싫다고 제곱해도 다 같다라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AP의 제곱이라는 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네, 그치? 그 다음에 BP라는 건 뭐예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CP라는 건 뭐야?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인 거지, 그지? 맞아? 그러면 결국에는 적당한 게 요거랑 그러니까 1번, 2번과 1번, 3번 뭐 연립하면 될 것 같은데, 그지? 맞니? 이거랑 이렇게 연립하면 될 것 같아요. 얘만 봅시다. 얘만 봅시다. 일단은 x하고 y제곱 다 사라지지, 그치? 맞니? 여기서 여기 우변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2가 0이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식, 이게 첫 번째 식이라고 합시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얘랑 얘랑 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여기 남은 게 뭐야? 마이너스 얼마야? 4 y 더하기 4가 얼마다? 0이네, 그죠? 그럼 이게 두 번째 식. 결국에는 y가 바로 나오네요. y가 뭐 나옵니까? y가 얼마야? 1 나오죠, 그쵸? 자, 추워? 자, y가 1이면 x는 얼마야? 0. x는 0이야? 그 다음에 x는 0.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잠깐 넘어가 봅시다. 자, 5-1번을 볼게요. 5-1번. 자, 이런 문제가 이제는
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자, 주점 0,0이랑 a가 5,10인데 자, 임의의 P에 대해서 OP 더하기 PA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니까 조배표면 그렸을 때 여기 5가 있어. 여기 5야. 그 다음에 A라는 거는 5,10. 여기 A가 있어. 그죠? 근데 P라는 점은 정해지지 않았어. 아무 데나 있는 점이에요. 오케이? 얘도 P가 여기 있다고 해봐. 여기 P가 있어.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OP랑 PA를 더했다. OP랑 PA를 더했을 때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죠? 맞아요? 그럼 OP라는 건 요거, PA라는 건 요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근데 P라는 건 뭐라고? 막 움직이는 점이야. 그러면 OP가 이게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OA를 이은 어딘가 P점이 여기 아무 데나만 있으면 그게 최소가 되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럼 결국 P가 여기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이 3분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결국은 P가 여기 있다고 해봐. OP 더하기 P의 비교는 뭐가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OA의 사이의 거리라는 거죠. 그쵸? 맞니? 그럼 뭐가 돼? 여기 5, 10이네. 5, 10이 여기 얼마나? 13 되겠다. 됐니? 알겠어? 응. 그 다음에 6-1번을 볼까요? 아니 5-3번도 하고 갈까? 5-3번 한번 해볼래 지금? (5-3) 다 하면은 6-1번도 한번 해봐. 더해서 한번 풀으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A,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P점이라는 것도 임의의 점이야, 그렇지? 맞니? 임의의 점이니까 아무 점이나 되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P점이 어디 있을 때 이 A, B 사이 어딘가 여기에 어딘가에 P가 있으면 결국에는 이 A랑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니? 결국에는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는 게 이 P점 결국에는 AB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 3분의 AB 점 위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엔 이 길이라는 건 뭐야? AB 사이의 길이라는 거잖아, 맞아요? 맞니? AP 더하기 PB가 최소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AP 더하기 PB가 최소라는 거는 뭐라는 거야? 최소라는 거는 그냥 AB라는 거야. 알겠니? 최소이기 때문에. 알겠니? P가 아무 조건도 없잖아, 그리고. 그럼 결국에는 AB 사이의 길이를 구하면 돼. 자, 그럼 AB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루트 쓰기 전에 일단은 자, 그럼 결국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잖아. 맞니? 요 놈에서 좀 뺍시다. 뭐가 돼요? A-3의 제곱이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얼마야? 2A 더하기 4야? 하고 루트 2 씌우면 된다, 그렇지? 자, 우리가 지금 생각되는 거 뭘까? 자, 2차식이죠, 그쵸? 이거 루트는 아니가, 그죠? 맞니? 2차식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최소가 될 때의 A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쵸? 맞아요? 자,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응? 자, 그러면 요거만 따로 정리해 봅시다. 그럼 뭐가 되니? A 제곱 2A 제곱 하니까 여기 4A 5A 제곱 나오고, 그쵸? 맞아? 자, 마이너스 6A 여기는 16A 그러면은 얼마야? 플러스 10A 나오니 이렇게. 그 다음에 9, 16 다음에 얼마야? 25니 이렇게. 이거잖아. 자, 요거의 최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표준형을 바꿔야 되죠, 그쵸? 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오로 묶거나 A 제곱 플러스 2A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20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5에 A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20인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아래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얼마나 된다? 자, 20이 아니라 우리 루트 지금 무시했거든요? 루트 20 된다는 거예요, 루트 20. 아시겠어요? 알겠니? 결국에 지금 루트 이거잖아, 루트 이건 거잖아, 그렇지? 알겠어? 루트 20인 거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루트 20이 정답이 되는 거고, 최소가 되기 위한 A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A 값은 마이너스 1인 거야. 알겠니? 이해가 돼요? 둘 다 아셔야 돼요. 최소가 되기 위한 A 값과 최소값 둘 다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내가 아까 6-1번을 좀 풀어보자고 했지. 6-1번 좀 풀어볼게요. 자, 두 점에 대해서 자, 아까 전에 그냥 임의의 점이어서 P가 진짜 아무 점이어도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6-1번 같은 경우에는 X축 위의 점이야,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6-1번 같은 경우에는 A가 1,3이고 B라는 거는 뭐가 돼요? 3,5. 자, 그러면 P점이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잡아볼게요. P점이라는 거는 X축 위의 점이니까 어떻게 잡을까? A, 0 이렇게 잡을게요. 무리 없죠? 여기서 잡는 거. 맞니? 자, 그러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AP 제곱 더하기
자, BP의 제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직접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P 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돼? AP 제곱은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럼 루트만 바꿔 주는 거야. AP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 4, 16 이렇게 써도 무리 없죠? 맞나요?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게 AP잖아, 그치? 네. 맞니? 그 다음에 더하기 BP 제곱이라는 거는 결국 이것도 거리 더하면 A-3의 제곱 더하기 5, 5, 25 이렇게 써도 무리 없죠? 맞습니까? 결국은 뭐야? 이거 2차식이잖아, 그치? 여기서 최소값 구하라는 건 또 여기서 2차 함수의 그 최대 최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딱 싹 다 정리해 봅시다. 자, a제곱 나오니까 2a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a 나오고 그 다음에 1 계산 힘들어 17 계산하기 힘드네 37 51이야? 뭐 51이야? 이렇게? 네.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최소값 구하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얘를 뭐로 고쳐? 일반형을 표준형 고치면 되겠죠? 2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 곱하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50이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a가 이거 2일 때 최소값이 얼마다? 83만원. A 플러스 BP면은 루트 씌우면 돼요? 뭐라고? 아니요. 아, 이게 AP 더하기 BP였으면은? 그러면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개념학의 7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개념학의 7번은 자, 8-1번 이거 좀 볼게요. 이거 설명할 게 하나 있거든요. 자, 특별한 건 아닌데 뭐 이런 게 있어.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어, 8-1번에다 위에다가 이거 하나 써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지금 8-1번 이거 증명하는 이 과정 있잖아.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인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 있거든요.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우리 중선이라는 건 뭐야?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심에다 있는 게 중선이죠, 그죠? 중선 뭔지 알고 있죠? 무게중심 할 때 중선끼리 만나는 게 무게중심인 거잖아. 중선 뭔지 알지? 네. 그럼 중선이라는 건 지금 요거랑 요거 길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A, B, C, D 잡아놨을 때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뭐냐면은 이거야. 3분 AB의 제곱 더하기 3분 AC의 제곱은 오케이? 이거는 뭐가 된다? 2 곱하기 3분 AD의 제곱 더하기 3분 AB든 BD든 DC 상관없는데 BD의 제곱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놈과 요 놈을 서로 제곱해서 더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요 놈과 요 놈 제곱해서 더하는 똑같아. 내가 여기 지금 BD 적었지만 어차피 BD랑 DCD 길이 똑같죠, 그쵸? 오케이? 자, 똑같은 게 아니라 2배 한 개 똑같은 거야. 요런 2배 한 거. 알겠니?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사실 많이 써먹는 건 아니고 증명하는 문제가 나와요. 증명할 줄은 알아야 돼. 이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어떤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중선 그렸더니 이 중선을 그렸더니 이 길이 공개가 요놈 제곱해서 더한 게 요놈 제곱한 거에 더한 거에 2배나 같다는 거. 이거 증명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도형을 좌표평면 안에 넣을 거야. 자,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내가 요 놈이 요거가 이렇게 x축이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y축인데 여기가 y축이야. 여기가 y축이야. 여기가 y축이야. 그럼 여기가 뭐야? 원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 내가 0,0이고요. 오케이? 이 A점의 좌표는 내가 A, B라고 쓸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BD랑 DC끼리 같으니까 내가 C 좌표를 내가 C의 좌표를 내가 C, 0이라고 놓고 얘는 마이너스 C, 0 되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증명해볼 건데 AB의 제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그치?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그쵸? 맞아? 그러면 내가 AB의 제곱이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A 빼기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C의 제곱. 그거 이해돼요? 그 다음 뭐가 돼? 플러스 B제곱이죠. 그죠? 맞니?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뭐가 나와? AC의 제곱은 여기서 이거 하는 거잖아. 그치? 두 점 사이 거리잖아. 그럼 뭐가 나와?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죠. 그쵸? 맞습니까? 자, 이 두 놈을 더해보면은 여기 나오는 게 뭐야? A제곱 C제곱 다음에 2AC 나오잖아. 그치? 여기 A제곱 C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AC 나오잖아? 그럼 두 개가 더하면 두 개가 2AC는 사라지지. 그치? 그럼 결국에는 A제곱도 두 개, C제곱도 두 개, B제곱도 두 개야. 맞아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는 정리를 쓰면은 2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좀 봅시다. 자, AD의 제곱은 뭐가 나오니? AD의 제곱은 결국에는 원점으로부터 거리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나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내가 BD든 CD든 상관없다고 했어. 그냥 CD로 씁시다. 자, CD의 제곱은 결국 이 사이 거리잖아. 그치? 거리 그냥 C야. 맞아요? 근데 거기 제곱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가 나와? C제곱이죠. 그쵸? 맞니? 두 개 더 해봐. 뭐가 나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오지? 그럼 거기에 두 배를 한 놈이면 얘랑 똑같아지죠. 그죠? 이해가 돼요? 자, 이거 문제에 자주 쓰이진 않지만 증명하는 거는 종종 나옵니다. 파포스의 증명 정리. 알겠어?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은 꼭 알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8-1번 정답 좀 구해봅시다. 구했니? 몇 번 나와? 4.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분을 이제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내분 좀 써봅시다. 자, 한번 연습 좀 한번 해볼 건데, 자, 9-1번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1이고, 자, 지금 A가 여기가 그냥 70편에서 마이너스 1이고, B라는 거는 뭐야? 4잖아, 그치? 자, 지금 AB, 3분 AB. 너 이거 잘 봐야 돼. 3분 AB랑 3분 BA는 다르다고 했어. 알겠니? 자, 3분 AB잖아? 자, 그럼 3분 AB를 몇 대면? 4대1로 내분한대요. 그러면, 자, 어떻게 쓰면 돼? 자, 그냥 그대로 써. AB니까 A 쓰세요. B 쓰세요. 오케이? 그 다음 4,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 내분점 어떻게 구한다? 두 개를 더해. 얼마야? 5죠. 그쵸? n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해서 떨어져. 얼마? 이렇게 이 두 개를 곱해서 떨어져. 얼마? 알겠지.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알겠어? 그 사람 얼마? 3이 나온다.
자, 내가 10-1번을 한번 해보고 너희가 10-2번 해볼 거야. 자, 10-1번 이번에는 좌표 평면 내에서의 내분점입니다. 자,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자, B라는 게 뭐야? 11,9예요. 자, A, B를 1대2로 내분한대요. 자, 좌표 평면이잖아. X는 X 길이, Y는 Y 길이 따로따로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X 써봅시다. 자, 선분 AB니까 AB니까 마이너스 4, 11. 그 다음 몇 대 몇이라고 했어? 1대2잖아, 그치? 1, 2 써놓으시고 어떻게? 두 개 더해. 얼마야? 3이죠? 곱해. 얼마야? 11. 곱해. 얼마야? 마이너스 8. 이게 X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Y도 봅시다. Y는 자 마이너스 3, 9 쓰시고 똑같이 1, 2 쓰시면 되겠죠? 자, 분모 3이고 곱하면은 여기 얼마야? 9고 곱하면은 마이너스 6이고 그럼 여기 얼마야? 1이고 이것도 1이네. 그럼 1,1 나오는 거죠? 자, 10-2번 해보세요. 다시 2번이요. Yes. 좌표를 위에 쓰고 순서에 맞게끔 순서 틀리면 안 되고. 다들 잘하네. 넘어갈게. 자, 11 개념하기 11을 봅시다. 자, 사실 너희가 지금 배우는 게 내분이잖아, 그치? 그죠? 너희가 교육 과정이 너희 위 선배부터 2년 선배부터 바뀌었잖아. 알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내분도 배우고 뭐도 배우냐면은 내분이라는 것도 배웠어. 사실 내분. 좀 내분은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외분이라는 건 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 그래서 외분이라는 건 사실 배웠었어. 2년 전만 해도. 근데 너희가 이제 너희들은 이제 안 배워. 빠졌어. 왜? 너무 좀 직관적이지가 않고 이 외분이라는 게 좀 개념도 좀 살짝 헷갈리고 이 외분이라는 게 결국 내분으로 해결이 좀 되거든. 그래서 외분을 지금 안 배우거든. 그래서 지금 개념학의 11번 같은 것들이 지금 외분에 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자, 일단 개념학의 11번을 좀 보면 11-1번에 보면은 자, 주점 AB가 있는데 자, 문제 잘 읽어봐야 돼.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란 말이지, 그치? 맞아? AC는 EBC를 만족시키는 점 C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맞아요? 응?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은 A, B 쓰기 전에 11-1번 자, 우리 AC는 EBC라는 점에서 우리 그러면 여기서 AC 대 BC는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2야, 2대1이야? 2대1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그렸을 때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을 때 그러면 C라는 게 그러면 내분점이라고 하면은 C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2대1 된다는 거잖아, 그치? 맞니? 근데 그 문제가 아니야. 지금 뭐라고 했어? AB를 연장한 선의 연장선 어딘가에 2대1을 만족하는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 C가 여기 있다고 해봐요. C가. 응? 그러면 AC 대
BC가 여기가 2대 1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는 이 시점을 이 3분 A, B의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라는 걸 사실 배웠어 이전에는. 근데 이제 너희 빠진 거야 이게. 알겠어? 그 사실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 뭐 m 빼기 n 해가지고 mx2 마이너스 nx1이라고 해서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너희가 지금 그게 빠졌어 이게.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내분으로 설명이 가능한 건데 봐봐 여기가 이게 2고 여기 1이야 그치? 맞니? 그럼 봐봐 이 B점이라는 게 이 AC에서 2에서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1대 1인 거야 그치? 맞니? 그러면 B점이라는 게 이 AC의 3분 AC의 중점이라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분점 관점으로 풀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3분 AC의 중점이 뭐가 된다? B다. 오케이? 알겠니? 그럼 내가 C라는 점을 내가 A, B라고 놓읍시다. 자, 그럼 중점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X는 XT 더하고 나는 2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A점이 뭐였어? 마이너스 7,3이잖아? 그러면 그냥 바로 씁시다. 마이너스 7 더하기 A분의 2분의 이거가 뭐라는 거야? 3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중점이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y는 뭐가 돼? 3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것이 뭐다? 이게 2다. 하면은 a값, b값 다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1-1, 2, 3번 문제 풀 때 좀 잘 풀어보세요. 내가 너희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외분점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좀 어렵고 다음에 좀 기회 되면은 외분점이나 그 아까 전에 최소가 되는 그 P점 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따로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되면은 자 저기 더하기 왜 하는 거예요? 어디? 더하기 왜 하는 거예요? 어디 요거? 네. 중점 구할 때는 2개 더 하고 나누기 하면 되는데 아, 그쵸? 이거 잘 이해 안 돼요? 중점을 잡고 구할 때는 더 하고 나누기 이해하는 거잖아 그치?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1대1로 내분하는 거잖아 그죠? 자 이어서 할 거는 이제 마지막 오늘 배우는 건데 아니 하나 더 있는데 아이고 지훈아 왜 이렇게 늦었어? 그 오늘까지 쉬는 줄 알았는데 전화 와서 지훈아 영상 보여줄 테니까 꼭 잘 보세요. 자 무게중심을 볼게요 무게중심. 아니 20분 남기고 와가지고 좀 당황스럽네. 자 무게중심을 보면은 내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 좀 해볼게요. 자 간단하니까 자 우리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좀 가장 큰 성질이 뭐였어? 중선을 1대1로 내분하는 거잖아 그렇지? 맞니? 그러면 내가 여기 좌표를 뭐 x1, y1 잡아놓고 여기를 x2, y2라고 잡아놓고 여기를 x3, y3라고 잡아놓을게요. 오케이? 자, 우리는 무게중심 구하는 뭔가 공식을 배우자는 거야. 우리 아까 내분점의 뜻이. 알겠니? 자, 그러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럼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아무튼 이 중선이라는 것 지금 여기 2등분 한 거죠, 그렇죠? 그지? 거기서 이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여기. 여기가 2인 거고 여기 1인 거잖아, 그지? 맞니? 우리는 이 무게중심을 구하고 싶은 거야. 지훈아 지금 일단은 식사 쪽 보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보자. 지금 이 선에서의 2대1로 내분한 점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좌표를 구해봅시다. 여기 좌표. 이 좌표는 이 둘의 중점이죠. 그죠? 맞아요? 그럼 이 중점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x1 더하기 x2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분의 y1 더하기 y2가 돼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둘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출발이잖아. 여기서 출발? 그러면 만약 여기 A라고 여기 B라고 했으면은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우리 내분하는 거 아까 하듯이 해보자. 그러면 일단 좌표를 쓰세요. x3 그다음에 여기 x만 볼 건데 2분의 x1 더하기 x2 이거를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하는 거잖아. 그치? 맞니? 자 그러면 우리 내분점 구하면 돼. 2개 더하면 얼마야? 3 그치? 2 들을 곱하는 거지 그치? 곱하면 얼마니? 2 약분되면서 x1 더하기 x2가 되고 그죠? 2 곱하면 얼마야? x3죠? 아주 깔끔하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니? 결국에 그건 뭐야? x 좌표의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3개를 더하고 3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자, y 굳이 할 필요 없죠? y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뭐의 중심을 잡으려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자, 이거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뭐라는 거야? 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x좌표 더하고 3 나누고 각각의 y좌표 더하고 3 나누는 게 뭐다? 무게 중심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12-1번만 간단하게 좀 풀어봅시다. 지훈아 오늘 첫 시작이니까 영상 보고 내용 잘 이해해야 돼. 알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13-1번을 잠깐 볼 건데 정답 쉽게 나오지? 12-1번은 마음 풀어도 되지? 다 더하고 3 나누면 되는 거니까. 자, 13-1번은 뭐냐면은 이거야.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자, 무게중심이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 해봐. 자, 근데 아주 신기한 게 자, 이 변의 중점 잡아서 중점. 오케이? 여기 중점 잡아. 각 변의 중점을 잡잖아? 중점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얘야. 응? 알겠어? 다시 한번. 이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얘인데 각 변의 중점을 잡고 무게중심 구하잖아? 그래도 얘야. 왜 그런지 좀 간단하게만 볼게요. x만 볼게요. 내가 그냥 여기서 어차피 x1, y1 잡을 거고 x2, y2 잡을 거고 x3, y3 잡을 건데 결국 x만 좀 되는지 보면 y 저절로 따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만 보면은 결국 여기 좌표는 뭐야? 2분의 x1 더하기 x2가 그죠? 맞니? 그럼 여긴 또 뭐야? 뭐 2분의 여기는 중점이니까 x2 더하기 x3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긴 또 뭐야? 2분의 x1 더하기 x3잖아, 그치? 맞니? x만 보자. y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또 어차피 우리 무게중심 구하려고 하면은 공식 배웠잖아. 이게 세 점이야. 결국 세 개를 더하고 나누기 얼마나 하면 돼? 3 하면 돼. 맞니? 그럼 세 개 다 더해봐. 다 2로 통분이 되어 있고 x1이 2개고 x2가 2개고 x3, x3가 2개잖아. 이거를 3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맞니? 그럼 결국 뭐야? 약분되면서 똑같아요. 무게중심이. 아시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각변의 중점을 잡고 무게중심 만들어도 그 무게중심은 서로 똑같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봐봐. 10-1번 봐봐요. 삼각형 ABC 세 변의 중점을 잡고가 각각 이건데, 자, 요 놈의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넘어가도 되죠? 자, 거의 다 왔어. 자, 평행사변형 봅시다. 15페이지요. 아, 자취까지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빠듯하네. 너희가 지금 되게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 그래서 물론 겨울방학이 있긴 한데 2학기가 되게 짧아. 그래서 공통수학 2를 나가는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거든. 그래서 진도를 조금 타이트하게 나갈 거야. 알겠지? 응. 자, 14-1번만 간단하게 좀 봅시다. 자, ABCD의 좌표가 뭔가 나와 있고 ABCD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때 AB 값을 구하래요. 그죠? 이거 구하는 거 어렵니? 간단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거 우리 너희 평행사변형의 성질만 알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해볼까? 하나만 해볼까? 14-1번. 자, A점이 A,4 B점이 2,4 C점이 -3,B D점이 -2,2죠. 그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덥지? 나만 덥나? 네. 나쁜 거 아니야? 아직도, 어? 아직도 추워요. 추워? 아, 더워 죽겠어. 자, 그럼 평행사변형 ABCD니까 당연히 평사라고 하면은 여기가 A라고 하면은 여기가 C가 오진 않죠, 그죠? 당연히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 건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문제 풀면 돼요? 그치, A, B랑 CD 같다고 하면 되죠, 그쵸? 맞아? 예. 그러면 쓰는 건 A, B랑 CD 같다고 하면 되고 또 안 나오면 또 뭐 쓰면 돼? 뭐랑 같아? A, D랑 뭐랑 같아요? B, C랑 같죠? 이거 같은 조건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야지. 풀어보세요. 얼른 풀어. B랑 D랑 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B랑 D가 바뀌어야 되는 거 같은데. B랑 D랑 왜 바뀌어? Y 좌표가 안 맞잖아요. 아니? 이거 좌표? 네. 아, 이건 전혀 신경 쓰지 마. 모양이 그러니까 얘가 뭐 몇 사분면이 있던 간에 신경 쓰지 말고 풀면 돼, 좌표를. 어차피 그게 문제 풀 때 영향 안 주잖아. 그렇게 해야 되죠. 뭐가 맞나는 거? 이거 A 저기 좌표에서는 A랑 B랑 Y 좌표가 같다 돼 있는데 너무 다르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도형 방식이 그러니까 준영아 뭔 말하는 줄 알거든? 앞으로 도형 많이 풀 거야. 도형 많이 푸는데 좌표평면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뭐 A가 저거고 B가 저거면은 B가 이것만 하면 B는 대략적으로 여기가 되고 C는 뭐 여기가 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찝어야 될 때가 있고 이 문제 내에서는 이 위치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포인트야.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일 때는 그냥 어차피 이 개념만 가지고 푸는데 얘가 몇 사분면에 있던 만에 중요하니? 전혀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앞으로 도형 방식 풀 때 정확하게 그려야 될 때가 있고 그냥 이런 직관적으로 문제 풀리면은 이 개념대로 그냥 풀면 돼. 이런 경우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을 거야, 준영아. 알겠지? 준영이 말한 무슨 포인트인지 아니까 이거 충분히 감안해서 문제 풀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준영이 물어본 포인트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적개평면 내에서 정확하게 그려야 될 때랑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될 때를 꼭 구분하고 문제를 푸세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정확하게 그리는데 시간 소모가 되는 문제예요. 그치? 마지막 하나 해야 돼. 자취의 방정식. 이거 설명할 게 좀 있는데. 푸셨나요? 10-1번? 네. 자취를 해야 되는데. 풀었어? 아직 푸는 중? 그렇게 오래 걸린 문제야? 자,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좀 접근해보자. 이게 좀 거리를 걸려가지고 좀 어렵지? 어? 우리 평행사변형 지금 배웠잖아, 그죠? 맞아? 그럼 이렇게 배워도 돼. 이렇게 해도 되겠네. 우리 이 AC의 대각선, BC 대각선이잖아, BD 대각선이잖아. 그럼 우리 평행사변형 성질은 뭐야? 서로를 인분한다, 그죠? 여기 중점이지. 여기 맞죠? 여기 맞지, 그렇지? 맞아? 그러면 3분 AC의 중점이랑 BD의 중점은 서로 같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AC의 중점을 이렇게 봅시다. 3분 AC의 중점은 뭐가 되니? 2분의 A-3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뭐가 되니? B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맞아? 자, 그 다음에 BD의 중점을 보면은 그냥 이거 더하니까 0이네. 0, 이거 더하고 나누기 2하니까 6, 3이네. 그쵸? 그럼 요게 여건 거고 요게 여거다. 그럼 금방 나오겠죠?
구하셨죠 정답 그러면? 시간이 짧은데 이거 좀 설명 좀 합시다 하나. 자. 이게 사실 이거는 나 때는 이게 아예 당연히 있어서 이런 이름명이. 근데 지금은 자취형식이라는 이름이 빠졌어. 근데 문제 속에서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취의 방정식이 뭐냐면은 자취라는 게 뭐야? 아주 발자취 이런 것들이야. 그치? 우리 예를 들어서 눈이 오는데 눈 오는 길을 우리가 걸으면 발자국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맞니?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자취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리가 그 발자국들을 하나의 점으로 봤었을 때 이 점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뭐가 될까? 뭐 하나의 선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 그렇지? 맞니? 그러면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이 약간 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y는 x제곱이라는 뭔가 2차원적 그래프가 있다고 했었을 때 우리 지금 한 번에 뭔가 선으로 그렸지만 곡선으로 그렸지만 포물선으로 그렸지만 얘는 어찌 보면은 이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이 수없이 많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가 이 곡선인 거야, 그렇지? 맞니? 맞지? 물론 직선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봤을 때 약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 관계를 만족하는 자취를 우리가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을 때 그게 뭔가 좀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 그쵸? 원이죠, 그쵸? 바로 나오잖아. 맞니? 그러니까 그것도 뭐가 되는 거야? 자취가 되는 거야, 자취. 우리가 또 다음에, 다음 시간은 아니지만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다음에 원의 방정식도 배울 거거든. 결국부터 우리가 배웠던 자취의 방정식도 봐봐. y는 2x 더하기 2가 있다고 쳐봐, 이런 것도. 결국엔 그건 뭐야? 이거를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결국 그 자취들이 뭐가 된다? 도형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직관적인 거 말고 조금 이제 말로 좀 풀어서 어떠한 두 점이 있다고 해봐. 응?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은 딱 하나일까? 아니야. 자, 물론 이 딱 정중앙 이 점도 마찬가지 되겠지만 여기 되겠지만 아니 여기서 만났을 때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같아서 이렇게 여기 이 점도 있잖아, 그렇지? 여기 가다 보면은 여기도 있을 거야. 이렇게 가서 이 점도 있을 거야. 이렇게 가서 이 점도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이 점들이 어떻게 될까? 수없이 많겠죠, 그렇죠? 맞니? 그럼 그 점들을 만들어내는 자취들 있잖아. 그 자취들이 뭐가 된다? 어떤 하나의 도형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게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몰라. 알겠니? 자, 그러면 자취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어? 자, 그러면 15-1번은 봅시다. 자, 두 점 A가 이거고 B가 이거래. 자, 자취의 방정식 풀 때는 일단은 그 점 있죠. 그 하나의 점을 내가 P점이라고 잡고 X, Y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면 돼요. 알겠니? 그리고 그 X와 Y의 관계식을 쓰면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이 P가 아마 P 약자가 점이니까 포인트 뭐 이런 약자일 거예요. 보통 자취의 방정식 쓸 때 P를 쓰는 게.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지금 내가 낸 게 이거잖아. 15-1번은 A점이 마이너스 1,2고 B점이라는 게 이 A점이고 이 B점이라는 게 몇 콤마 몇이야? 3,0이래요. 자, 준영아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점은 아무 상관이 없어. 자취랑 알겠지? 이 점의 위치가 뭐 몇 사분면인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 아까 그랬듯이 뭐가 돼? 뭔가 여기서 이런 선이 될 거야, 그렇지? 맞니? 그럼 우리 이 점 중에 한 점을 내가 대표점으로 해서 얘를 x, y라고 잡아놓읍시다. 오케이? 자, 그럼 뭘 구한다? 첫 번째로는 p, x, y 잡고 그 다음에 이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p점이라는 거는 a부터의 거리도 같고 b로부터 거리도 같은 거잖아. 맞니? 뭐라 쓸 수 있어? ap는
BP라고 쓸 수 있죠, 그죠? 맞아? 자, 그럼 AP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결국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AP는 자, 결국엔 우리 영어 제곱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루트 빼자는 거야, 루트 빼자.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BP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죠, 그죠? 맞습니까? 응?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y제곱 사라져. 여기 남는 건 뭐야? 2x 더하기 1 마이너스 여기는 4y 플러스 4가 남고요. x제곱, y제곱 날라갔고 여기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거겠네, 그치? 그러면 2x 이항하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8x 그리고 4, 1, 5 이항하니까 더하기 4네. y는 또 나타내면 y는 뭐가 돼요? 2x 마이너스 5. 이해가 돼요?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한 점을 x, y, p점으로 잡고 이 관계식을 끌어내는 걸 하면 돼. 알겠니? 이게 자취의 방정식 구한 거야. 그럼 결국 이 직선이 뭐라는 거야? 요거 하는 거야. 알겠지? 재밌지 않니?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은 처음에 약간 말 자체가 좀 약간 거부감 드는 말이라서 힘들어 보이는데 막상 하다 보면 좀 재밌어. 알겠지? 그래서 자, 숙제를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면요. 자, 중단은 등반하기까지 하면 너무 많겠지? 근데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줬는데요. 중단은 등반하기까지? 끝까지 합시다. 예? 다음 시간에 좀 안 된 것도 있으면 내가 무슨 가서 풀어줄 테니까 22쪽까지 숙제합시다. 아시겠죠? 밀릴 수도 있어요. 있죠. 앞으로 1세도 볼 거야.